이론 중에 하나 뭐냐면 이게 불확실성이 있으면 사람이 더 많이 먹는다. 제가 불확실한 걸 좋아해요. 아 정말요? 아 진짜로. 그래서 달고 기름진 걸 좋아하는 건가?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존재고 조 기자님은 먹는 존재. 자동차로 여행을 할 때 은근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거죠.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 스트레스 받는 거를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경관을 보면서 풀고 기자님은 이제 먹고. 자, 이번 달에 휴일일 게 있잖아요. 그래서 놀러 갈 계획 세우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휴게소 음식입니다. 한 6년 전부터였나요? 그 이영자 씨가 왜 휴게소 소떡소떡 먹으면서 막 그게 막 화제가 됐는데 두 분은 어떤 휴게소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참고로 저는 호두과자 옛날에 가면 이렇게 딸깍 막 뒤집혀가지고 맞아. 그 기계 돌아가는 소리, 발자국 소리 같은 반려견이 이제 주인이 오면 알아보듯이 딸깍 호두과자가 나에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린다. 몰라. 냄새가 먹는 걸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소리 아 이건 호두과자구나. 와. 뭐 좋아하십니까? 전 가락국수. 가락국수? 네. 그 옛날 거잖아요. 휴게소 후질 때 네. 근데 그때는 진짜 가락국수가 맛있었. 맛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거밖에 거의 먹을 게 없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이게 가락국수가 맛이 없어진 건지 아니, 예전에는 그거밖에 없어서 맛이 있었던 건지 이게 되게 잘 맞아. 모르겠는데 근데 그 시절에는 제가 생각해 보면 화장실도 그때는 왜 남자들 소변기가 철제로. 개별이 아니라 쫙 있어 철판이 물이 막 내려가고 있어 계곡처럼 인공 폭포처럼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다 쫙 해가지고 이렇게 팍. 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놀래던데 뭔지 알아요? 그걸 아니 애초에 알 리가 없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지. 그게 이제 그 옛날 휴게소는 진짜 후져가지고 막 진짜 막 일단 딱 내리면 번데기. 해적판 테이프 맞아. 얼마나 그게 진짜 막 시끄러 진짜 이미 막 뽕짝으로 시작돼. 휴게소 가면은 그 강아지 파는 거 기억나세요? 휴게소에서 휴게소에서. 개를 아니 그 아, 약간 그 목 들어가는 데 이렇게 맞아. 목 들어가는 데 있잖아. 모과 팔아 모과. 차이 나더라고. 모가 뒤에서 차에다 넣으라고 막. 옛날에는 왜 이렇게 차에다가 뭐가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가 꺼 있으면 애들 막 그것 때문에 멀미하고 막.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이렇게 걔가 막 이렇게 있고. 강아지 한 마리 막 돌아다니고 맞아. 이렇게 돌고. 진짜 옛날 사람들이네.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네.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휴게소가 약간 기업화되면서 좋아지고 뭐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이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2002년 월드컵 기점으로 많은 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억나세요? 뭐 화장실을 맞아. 막 순위 매기고 막 맞아. 화장실 깨끗하게 만들자. 아마 올림픽 월드컵 이때 많이 바뀌었죠 화장실들이. 올림픽 때는 수세식에서 수세식으로 갔고 아 맞아. 2002년 때는 수세식이 더 깨끗해지는 방향으로 갔던 맞아. 거예요. 작년에 한국도로공사에서 낸 그 휴게소 맛집 지도, 명품 먹거리 맛지도 이거 보니까 총 46곳 메뉴가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병천 순대국밥, 생선국수, 삼계탕, 공중해물탕, 추어탕, 봉화춘도 있네. 봉화국의 봄. 그리고 근데 이게 되게 메뉴도 다양해지고 퀄리티도 좋아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1995년에 휴게소가 민영화가 됐잖아요. 사실 그때가 기점이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민영화가 되면서 회사들이 확 들어왔어. 이 휴게소가 약간 경쟁 구도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유럽에서 고속도로 휴게소가 제일 발달된 나라가 이탈리아거든요. 아 이탈리아. 그 특징이 뭐냐면 이탈리아는 휴게소 간 간격이 제일 짧아요. 25km 정도 돼요. 근데 프랑스가 한 44km, 뭐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60km, 70km까지 넘어가는데 휴게소 간의 간격이 짧을수록 휴게소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국토가 그렇게 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50km 서울 부산 생각하는데 그러면 사실 좀 빡세게 가면 한 번에 갈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엄청 쪼개놨잖아요. 그 휴게소가 25km, 뭐 17km 이 단위로 막 있으니까 그 안에서 경쟁이 엄청 치열해진 거죠. 가는데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구나. 이게 다양한 휴게소들이 있고 뭐 몇 킬로, 100km 안쪽에 막 한두 개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성을 가든 뭐 옥천을 가든 이 안에 뭔가 휴게소들이 몰려 있는데 특히 그 안에 몰려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경기도 남부에서 이 충청남도 뭐 이 사이에 휴게소들이 엄청 많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막
딱 골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미국 같은 데는 기본이면 뭐 1시간 가면 옆 동네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그냥 안 가고 그냥 쭉 가는 경우도 많은데 맞아요. 뭐 독일은 뭐 아우토반만 있으니까 뭐 또 이렇게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국 휴게소만큼 뭐 많이 다양하게 파는데 잘 없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문화 때문에 그런 너겟, 그러니까 뼈 없는 닭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류랑 그러니까 소스가 떨어지지 않는 타코, 그러니까 뼈 없는 닭,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먹고 싶게. 먹기 쉽게 그런 음식들이 그래서 미국에서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휴게소는 일본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휴게소만을 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로를 타야지만 휴게소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국도를 타고도 휴게소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뜻 딱 생각하기에 그러면은 고속도로에 무임승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고 국도로 가서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걸어서 휴게소까지 가는 거죠. 그 문화가 있겠다,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어떤 그런 휴게소가 약간 명소, 거점 이런 것처럼 돼가지고 시골에서 여기는 예를 들면 뭐 스타벅스가 들어올 자리가 아닌데 휴게소에 스타벅스가 있고 거기를 가려고 이제. 근데 그런 비슷한 게 추풍령 휴게소가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총령이 추풍령 휴게소가 옛날에는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는 야간 통행 금지가 없었어요. 심지어 그때는 술도 팔았어. 옛날 과거 기록을 보면 고속도로에서 술. 이게 무슨 일이 아닌데. 진짜. 술을 팔았어. 그 여관도 있고 막 다 있으니까 여관도 있었어요. 네. 추풍령 휴게소에 차를 대고 거기 삼겹살이랑 소주 파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동네 주민들도 막 오고 그래서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삼겹살과 소주를 구워 먹었다. 근데 이게 막 그런 음식들을 드셔본 적 있으세요? 뭐 어디 가면 뭐 어리굴젓으로 뭐 한 뭐가 또 있고 뭐 어디 가면 뭐 무슨 국밥이 있고 뭐 특이한 것들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그 금강회수에 뭐 도리뱅뱅이? 도리뱅뱅이, 예, 그거 있잖아요. 물고기. 물고기에 맛있지. 도리뱅뱅이. 도리뱅뱅이 맛있어. 근데 뭐 제천이나 이쪽 이런 데 가면은 산나물 뭐 이런 것도 많이 산나물. 나와요. 휴게소 음식의 근본이다 이런 거 있나요? 국밥. 이런 대량급식에 가장 최적화된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휴게소 같은 데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와 왔다가 와 빠져. 그러니까 사실은 대량급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급식은 그때 담아주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했다가 확 퍼지고 확 나가고 이런 시스템이 사실 잘 어울리는 음식이 좋죠. 국밥이 휴게소 음식이라는 거는 이건 이제 사실 약간 세대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는 대부분의 경우 휴게소를 간다는 거는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아. 먹을 수 가래국수를 있는 먹어요. 왜 맞아. 가래국수밖에 못 먹는 게 왜 그러냐면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고 안 타면 정말 버스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뛰어가야 돼. 맞아. 고속버스. 그래 먹을 수 있는 건 오로지 가래국수 아니면 호두과자.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화장실 갔다가 나와서 뭐 사 먹으면서 계속 보잖아. 버스 있나? 버스 있나 보잖아 계속.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휴게소 음식이 굉장히 좋아지고 다양해졌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버스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보다 이제 그냥 자가용으로 운전해가지고 그러니까 여유 있게 뭐 국밥도 맞아, 먹고 맞아. 뭐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굉장히 큰 차이죠. 근데 휴게소만의 그 음식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휴게소 음식은 고칼로리.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사실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차가 움직이는 거고 우리는 그냥 뭐 차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건데도 마치 무슨 운동을 해서 내가 여기까지 뛰어온 사람인 것처럼 마라토너처럼. 일단 뭐 채소가 없어요. 휴게소 음식에는. 근데 이제 사실 요새 가장 뭐 흥한 걸 따져보면 소떡소떡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게 근데 처음에 무슨 원조 같은 게 있다면서요? 2011년에 이제 뭐 S&D 푸드라는 데서 처음 만들었대요. 근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원래는 그 소세지 가공하던 회사거든요. 그게 너무 잘 되니까 떡도 가공하고 뭐 소스도 가공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뭐 소떡소떡에 대한 상표권도 Y&B 푸드라는 데서 가지고 있고 수익 계획 완벽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형마트나 이런 데도 아마 납품이 될 거예요. 이 소떡소떡 전문 업체가 있구나. 예, 예. 근데 사실 휴게소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면서요. 그럴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제 지난해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뭐가 제일 많이 팔렸는지를 보니까 이제 휴게소에서 제일 많이 팔린 상품이 아메리카노였었고 뭐 호두과자, 우동 이런 거 다 제쳤고 연휴 기간 사흘 동안에 40만 잔 팔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운전을 해서 가는 곳이니까 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쨍하게 깨줘야 되니까 카페인 필요하죠. 참 안 깨던데. 근데 화장실을 더 가게 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배고픈 것도 있지만 잠을 안 자려고 먹어요. 잠을 안 잠을 안 자려고. 네. 뭘 먹어야지 잠이 안 오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놓고
졸음운전하면 안 되니까. 아니 근데 이게 무슨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면서요? 휴게소 음식을 먹어야 되는 과학적인 이유. 일단은 그 말씀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 운전하면 교통사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고플 때 무슨 사고 나는지에 대한 걸 연구를 어떻게 하냐면 라마단 기간이라고 이제 그 종교적인 이유로 금식하는 지역의 분들을 실제로 보면 그 라마단 기간 동안 교통사고가 25%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왜 그렇지? 약간 공격적으로 변하는 거 아니야? 약간 배고프면 공격적으로 변하니까 그 이유까지는 알 수 없죠. 그 연구에서. 근데 공격적으로 변하든지 아니면 뭔가 좀 주의력이 떨어진다든지 또 한 가지는 휴게소에서 우리가 음식 먹는 거하고 뭐가 되게 비슷하냐면 비행기 타고 어디 갈 때 음식 먹는 거 되게 비슷해요. 우리 기내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먹지? 하는 거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연구는 많이 안 돼 있는데 이론 중에 하나 뭐냐면 이게 불확실성이 있으면 사람이 더 많이 먹는다. 그리고 뭔가 불확실할 때 달고 기름진 걸 더 많이 찾게 된다. 아 그래요? 이런 건 있어요. 제가 불확실한 걸 좋아해요. 아 정말요? 아 진짜로. 그래서 달고 기름진 걸 좋아하는 건가?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존재고 조 기자님은 먹는 존재. 최초에 그러면 휴게소 음식은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다 가락국수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가락국수보다 어쩌면은 호두 과자가 조금 더 앞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화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두 개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가락국수는 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거기서 이제 가락국수 먹고 뭐 이렇게 그런 기사가 나오고 하는 걸 봐가지고는 그 영향이 있겠구나. 예, 약간 좀 키워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가격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휴게소 음식이 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얘기도 많고 할인되는 것도 휴게소 가면 잘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몇 가지 좀 이슈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포인트 오브 세일이라고 그래서 결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 한국도로공사의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써야 되니까 이 포스를 연결해서 포인트를 적립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끔 뭐 쇼핑몰이나 공항에서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쪽 망을 쓰는 거예요. 망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출액을 정산을 이쪽 망에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그런 계약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한국도로공사든 그 유통업체 일단 가져가고 정산한 금액을 돌려준단 말이에요. 백화점 같은. 네, 백화점이랑 똑같아요. 임대월 계약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할인이나 적립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될 때도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그걸 다 되게 이제 이중 결제를 보통 하긴 해요. 수수료가 또 너무 비싸기도 해. 일단 땅 주인이 있어. 모든 휴게소는 아니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이제 건설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운영하는 업체들이 계약을 하면서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보통 대부유통도 뭐 공시된 자료에 보면은 14% 정도 수수료를 낸다고 했는데 근데 이것도 좀 달라. 그러니까 14%지만 뭐 카드 수수료 별도고 뭐 다 별도고 이렇게 막 따지기 시작하면 20%까지 수수료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20% 수수료를 얘한테 내줘야 돼. 그럼 만약에 1,000억을 벌면 200억을 일단 줘야 돼. 휴게소를 도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회사한테 주잖아요. 위탁을. 그러면 그 회사는 도로공사 쪽에다가 일단은 돈을 납부를 해야 될 거고 그 회사는 그 회사대로 운영 주체가 되는 이제 그런 식당 사장님들한테 또 돈을 받아야 되니까 수수료가 이중이잖아요. 이중적인 구조니까 수수료 많이 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 식당에 가서 그냥 먹을 때 우리는 5,000원 내면 5,000원 중에 뭐 4,000원 정도는 식당 사장님한테 가겠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5,000원 내고 딱 먹으면 거의 뭐 절반이 이런 수수료로 빠지는 구조니까. 근데 가평에 좀 슬픈 이야기 있는 거 아세요? 가평에? 그게 2019년에 SPC에서 그 계약을 따온 거잖아요. 원래는 가평 휴게소가 풀먼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풀먼이 한 연에 임대료로 100억 원 정도를 냈거든요. 근데 SPC에서 이제 계약 입찰을 썼지. 10년에 2,580억을 썼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구나. 그러면 연에 258억 정도잖아요. 아. 그러니까 임대료를 그걸 쓴 거야. 그게 2019년이었어. 그리고 2000년에 코로나가 확 터졌지.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슬픈 이야기. 확 꺾이고 그래서 현재 그것 때문에 SPC가 손해를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랬던 것 같다. 들어가 가평 휴게소에. 그러면 자샌드가 있어. 파스쿠치가 있고 던킨이 있고 다 SPC 걸려 파리바게뜨 아마. 있고. 네. 그러네 진짜. 그랬던 것 다행이네. 같네. 이게 목표가 매출액을 1,000억까지 올리겠다라는 목표로 이제 들어갔는데 매출액이 1,000억이잖아요. 그럼 258억이야. 25% 정도가 임대료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현재 추산키로 한 800억 정도 나올 거라고 아마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한 30%에서 4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인 거죠. 수지가 안 맞는 장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손해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가 또 있어요. 하나 호텔 앤 리조트. 하나도 5개 남았을 거예요. 휴게소가. 근데 그걸 다 철수한다고 작년에 공시를 냈어요. 휴게소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이제 의사결정을 내린 거죠. 하나 휴게소는 천안 뭐 충청도 쪽에 막 공주 쪽.
그런 쪽이 좀 있었어요. 그러네. 그쪽 기업이니까. 예, 예. 옛날에는 휴게소 같은 걸 하면 대박 이랬는데 이제 이것도 경쟁이 좀 치열해졌잖아요. SPC도 껴있고 풀먼도 껴있고 대기업들이 좀 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찰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천안 그 공주 그쪽에서 휴게소에서 이제 막 불꽃놀이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겠다 그죠? 근데 그럼 매출이 제일 높은 휴게소는 어디예요? 이게 이제 2021년 기준으로는 덕평 휴게소, 행담도 휴게소, 시흥하늘 휴게소. 이게 21년도 자료가 덕평 휴게소가 330억, 횡담동 휴게소가 291억 행담도. 정도 예. 찍혔는데 근데 이게 매출을 볼 때 휴게소 매출이 있고 주유소 매출이 있거든요. 주유소 매출이 한 2배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주유소 매출 중에서 만남의 광장 주유소가 한 연에 730억 정도예요. 안성 휴게소 같은 경우에 주유소가 8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야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휴게소의 매출이 사실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휴게소 운영업체 중에서 가장 큰 곳 중에 하나가 대보 유통? 휴게소에서는 대보 유통이란 데가 있고 대보 유통의 자회사들이 또 쭈루루루루 있어요. 와, 휴게소의 왕이네. 휴게소 왕이죠. 이 대보 유통도 사실 이제 상당한 이제 노하우가 있는 거죠. 현재 뭐 하나든 대기업들이 들어가서도 사실 잘 안 돼서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업체들의 어떤 영업력 이런 것도 인정을 좀 해줘야 되는 거. 노하우가 있겠죠, 쌓인 게. 아까 아메리카노 많이 팔린다고 하셨는데 뭐 다른 음료의 영향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생각해 보면 자동차 안에 있는 컵홀더 그게 사이즈가 작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종이컵. 네, 종이컵 넣을 수 있는. 사이즈 뭐 좀 얇은 캔 사이즈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큰 거 다 들어가잖아요. 컵홀더가 생긴 것도 사실은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컵홀더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동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그 컵홀더라는 것들이 사실 개념이 생긴 거고. 그럼 우리나라 첫 휴게소는 어딘가요? 1971년에 이제 1월에 추풍령 휴게소. 추풍령, 네, 그다음에 이제 7월에 금강 휴게소. 금강 휴게소. 네, 요 두 군데가 이제 제일 먼저 생겼고 그 당시에만 해도 사실은 이제 고속도로 생겼는데 휴게소 생겨서 휴게소 진입하고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가 또 않아가지고 추풍령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70년대에는 그 이렇게 진입하다가 이렇게 버스가 뭐 이렇게 어디 떨어져가지고 막 사고 나서 사망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랬었었죠. 네. 번데기 팔고 다슬기 뭐 이렇게 팔아가지고 다슬기 뭐 번데기 다슬기 막 엄청 먹었잖아요. 그랬잖아요. 저건 언제부터 끓인 걸까? 이게 사실 이제 휴게소 부지를 선정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방법론이 있다면서요? 있어요. 이 논문이 있습니다. 아, 논문이 있어요? 한국 논문이에요? 네, 한국 논문이에요. 고속도로 휴게소 시설의 평면 계획에 관한 기초적 연구라고 논문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휴게소 부지가 일반적으로 휴게소는 정적인 자연 환경에 둘러싸여가지고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진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곳에다가 선정하는 게 좋다.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정신적인 진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곳에 휴게소를 만든다는 얘기는 우리가 자동차로 여행을 할 때 은근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거죠. 필요하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스트레스 받는 거를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경관을 보면서 풀고 기자님은 일단 먹고. 자, 오늘은 여행의 별미 휴게소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나 추천할 만한 뭐 명소, 휴게소 어떤 뭐 뷰가 있는데 있으면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푸드나잇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휴게소 재밌게 다니시면서 또 날씨 더워지겠구나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안 드세요? 안 먹어요, 기내장. 그때 원래 안 드신다고? 나도 원래 안 먹는데 그날 서울항공 거기는 계속 주니까 거기 두 개 먹었잖아요. 아, 그러네.